만들어주는 제키 팍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냥 대충 얘기했던 거를 좀 약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좀 제대로 한번 이제 근육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근육을 어떻게 해서 생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들, 배우 중에서는 마동석도 있고요. 그리고 권상우도 있고, 그리고 UFC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선수들 있죠, 여러분들의.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격투가 하면은 추성훈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갖고 한번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근육이 생성하고, 어떻게 근육을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 여러 인터넷 매체들 보면은,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일어나갖고, 러닝머신이라든가, 한번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살이 많이 빠지고, 체지방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동을 막 오랫동안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게 이렇게 쉽게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쉽게 이게 와닿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나도 근육을 크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해 봤는데, 어려운 용어를 우선 쓰는 것보다 제대로 우리가 이제 쉽게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쉽게 한번 풀어나가 볼까 생각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근육은 그 체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커지는 게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있죠. 테스토스테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바로 체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체지방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적어도 체지방이 25에서 30% 정도는 있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운동 열심히 해갖고 이제 대회 나가신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그럴 필요는 있는데 지금 이게 딱히 이렇게 필요는 없다 이거죠. 우선 식사량을 좀 많이 늘리셔야 돼요. 식사량을 늘리시는데 그냥 무작정 이제 그런 거 있죠. 흰 쌀밥, 그리고 김치, 무슨 젓갈, 이렇게 짠지 종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사실 그런 거 이렇게 많이 먹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사량을 늘리되 단백질 위주로 좀 약간 많이 늘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콩 같은 거 먹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고기 아무거나 그냥 닭가슴살 먹어도 되고 그냥 닭다리 먹어도 되고 아무거나 이제 먹고 싶은 대로 우선은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대신 이제 콜라라든가 이런 탄산음료 같은 거는 약간 이제 안 드시는 게 좀 좋죠. 그리고 커피 같은 거 드실 때도 시럽이 많이 들어간 커피 말고 아메리카노나 그냥 카페라떼 정도 그렇게 해갖고 시럽 안 넣고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좀 약간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약간 피하시면서 많이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너무 이제 덥다 할 때 그냥 아이스크림도 이제 한 번 두 번 먹는 거 그렇게 문제 되지 않아요. 콜라 솔직히 한 모금 먹는 거 크게 문제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어쩌다 한 번 먹는 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내가 이제 운동을 되게 꾸준히 했는데 왜 자꾸 몸이 이제 커지지가 않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깨 같은 게 넓지가 않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진짜 식사량이랑 너무 이게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단기간에 그리고 또 몸이 변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6개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만 하시면은 그래도 약간은 이제 티는 나는데 막 이렇게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병헌 그 배우의 그 운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그게 아마 G.I.조e 촬영할 거예요. 근데 영화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 트레이너랑 요리사를 고용을 해갖고 몸을 만든다라고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병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운동하고 고기 구워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거에 반복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셔갖고 몸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워낙에 이제 그 연기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지 열정 이런 게 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우선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뭐 턱걸이라고 얘기하죠. 턱걸이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턱걸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잘 못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이병현 씨 같은 경우는 되게 몸을 되게 만드시면서도 그 턱걸이 같은 걸 하면서 어깨 같은 것도 막 벌려주시고 그러는 게 많이 보였는데, 근데 보통 이제 영화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너랑 요리사를 두 명을 같이 이제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요리사가 영양 보충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운동한 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배용준이나 뭐 휴잭맨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막 하루에 뭐 닭고기 뭐 6끼 막 이게 먹는 게 막 힘들다고 뭐 이렇게 토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하루에 3-4끼 먹는 게 아니고 한 5끼, 6끼를 먹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의 단백질 위주 식사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 사실 있죠. 그러니까 단백질이라 그래갖고 닭가슴살 딱 이거 하나 먹는다 그래서 그게 다 단백질로 싹 오냐? 그건 아니에요. 또 뭐 많이 와봐야 뭐 30% 정도? 뭐 반 오면 많이 온 거죠. 뭐 근데 그게 다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이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취를 많이 해줄수록 이제 얘가 이제 몸이 받아들이는 그런 단백질 흡수량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영화배우 같은 경우들이 좀 약간 그런 거 있죠. 좀 많이 이제 크기는 안 하고 이제 슈트 같은 거 입을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데 벗으면은 이제 근육이 이제 드러나는 형식의 이제 데피니션이라 그러는데 근육의 선명도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말 그대로 뭐 닭가슴살 같은 지방질이 적은 그런 걸 많이 먹는데 그 일반 사람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제 밥이랑 뭐 섞어서 이제 같이 뭐 드시는 편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다고 보여요. 그냥 그렇게 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밥 양도 줄고 그리고 좀 건강식으로 좀 먹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한 40%는 식품, 그리고 한 60%는 운동. 그렇게 보면 돼. 6대4 정도?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6이 한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정도로 식품이 가장 중요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 얘기했던 이제 벌크업,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데피니션,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확실하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벌크라는 거는 근데 근육 플러스 그 위에 지방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게 벌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벌크업 한다고 하면은 지방도 같이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방만 따로 이제 빼는 게 데피니션이고, 근데 그때 이제 근육 양도 손실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근육 데피니션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거예요. 그 근육량이 좀 많이 빠져요. 근손실이라고 하는데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탄수화물 섭취를 굉장히 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육량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갖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는 거는 체중의 무게를 줄이는 거, 그죠? 그래갖고 뭐 70kg짜리가 뭐 한 60kg이 됐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인 다이어트예요. 근데 그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뭐 근육뿐만 아니고 뭐 지방 뭐 싹 다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근육은 좀 있을 때 체지방만 빠지는 걸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근육을 유지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체지방만 걷어내는 거니까 그 운동을 계속 하는 게 이제 데피니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 안에 그 근육이 소실되는 거죠. 좀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벌크업일 때 좀 많이 찌고, 그러니까 벌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운동하는 거랑 벌크업 운동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일반 운동은 그냥 3G 뭐 이렇게 하면 벌크업 같은 경우는 뭐 4G, 5G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LTE급으로 막 이렇게 막 커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벌크업 하고 그 상태에서 체지방만 빼갖고 몸을 만드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멋진 몸 만들려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뭐 얘기해갖고 뭐 하는데, 혹시 많은 무게를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육이 커지려면은 진짜 무거운 무게를 이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거운 무게를 드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갖고 무게를 들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0개를 딱 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자기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살짝만 높여도 되는데 많이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뭐 2.5kg 정도는 높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를 들어 10개를 하는데 내가 딱 10kg 때 너무 힘들다. 딱 내려놨어요. 그게 이제 자기의 최고 무게고, 거기서 조금 더 높이겠다 하면은 살짝만 높여주라는 거죠. 1kg, 2kg 정도만 높여갖고 한 1분, 2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씩 이제 그 무게를 증가시키는 거지. 처음부터 뭐 2, 30kg짜리 막 들면서 하면은 근육 다 망가져요. 그거 근육뿐만 아니고 이 인대 같은 것도, 저도 이제 막 이런 데 잘못해갖고 막 담 걸리고 뭐 그런 적 많은데, 아무튼 뭐 되게 무리가 많이 가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김종국 같은 몸 같은 경우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운동만 열심히 해도 김종국 같은 몸은 나와요. 근데 이제 김종국 배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음식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신이 이제 운동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 욕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라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몸이. 근데 이제 운동뿐만 아니고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능에서 보면은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이 아니고 이제 먹는 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햄버거라든가 뭐 콜라, 주스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이제 막 뭐라 그러지? 신경을 써갖고 안 드시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식품에 대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정말로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운동을 하신다면은 뭐 약간 어쩌다가 먹는 건 괜찮아요. 어쩌다가 우리 같은 사람 어쩌다 그냥 뭐 햄버거 먹어도 괜찮고 어쩌다 그냥 콜라 먹어도 괜찮은데, 진짜 맘 잡고 딱 한다 그러면 한 몇 달 정도는 좀 약간 참아주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너무 과다 섭취하잖아요. 그럼 통풍 걸릴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우유 먹고 거기다가 이제 단백질 쉐이크 해갖고 먹고 또 닭가슴살 먹고 밥 먹고 또 뭐 먹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 점심때도 닭가슴살 먹고 저녁에도 먹고 중간중간에 단백질 쉐이크 먹고 우유 먹고 이러면은 실제적으로 많이 통풍 걸리는 위험률이 되게 높아져요. 통풍을 좀 예방하려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물을 좀 많이 마셔라. 요산 수치를 좀 약간 낮추기 위해서 우선 물을 좀 많이 마시고 그러면 이제 소변으로 많이 이제 배출이 돼요.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뭐 단백질 얘기했지만 우유는 또 요산에 또 약간 그 효과가 있고요. 양배추, 그리고 이제 그 알로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산 수치를 좀 낮춰주는 그런 거예요. 뭐 치킨이랑 뭐 맥주 이거 먹죠.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요산 수치가 쫙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 후 치맥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그냥 먹어주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양배추도 같이 섭취하면서 같이 먹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유튜브 보면은 뭐 길거리에서 운동하는 거 진짜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맨손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 우선 그러니까 헬스장에 굳이 안 가도 그렇게 운동해도 충분히 근육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헬스장 가는 이유는 이 기구, 좀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중량이 있는 기구를 좀 자기가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옛날처럼 이제 막 이제 가거나 그러진 않는다 보시면 돼요. 우선. 근데 이제 그 맨손 운동을 하는데 이제 가장 안 좋은 점이 하나 뭐냐면, 이제 관절이나 근육, 신경 등이 이제 잘못하다 보면은 이제 다칠 위험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손 운동을 하더라도 좀 약간 안전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방향대로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헬스장 가갖고 그냥 뭐 아령 몇 개 들고 이러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근육을 만드는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그 밖에서 만약에 운동하실 때 그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그 너무 무리해서 하지는 마시라고. 그러니까 뭐 철봉 이런 데 올라가셔서 이제 뭐 턱걸이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이게 뭐 중간에 이제 내려오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약간 뭐 팔 같은데 이제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많이 하는 게 딥스라고 하거든요. 딥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갖고 쫙 올리는 거.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런 체조 선수들이 많은 걸 하는 거 있죠. 저 무리해서 하면은 진짜 팔 나가요. 그러니까 제 친구도 저번에 옛날에 한번 맨손 운동 하다가 그거 딥스 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면 아마 딥스라는 걸 아시는데 딥스 하면서 팔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가갖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좀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여유롭게 그러니까 체력이 되는 한에서 운동하시는 게 좀 좋죠.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이제 너무 하게 되면은 사실 신장에 많이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그냥 일반식으로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좋죠. 혹시 김동현 선수라고 UFC 아시죠?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몸을 굉장히 잘 만드신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어차피 운동하시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몸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몸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약도 투여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되게 잘 만든 편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실 존경받아야 되죠.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데피니션 운동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벌크업 얘기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데피니션은 이제 근육 선명도를 높이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근육량이 우선적으로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근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근육량을 높여놓고 또 실제적으로 지방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리프리스트라고 하는 보디빌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비시즌이랑 시즌기의 몸 비교 사진을 한번 나왔었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시즌기 때는 몸 자체가 그냥 예술이에요. 예술. 그냥 조각상. 근데 비시즌 때는 진짜 막 배가 엄청 나오고 막 이제 닭다리 뜯어먹는 사진 이런 거 막 이런 사진 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거죠. 이 사진 비시즌기. 근데 이제 비시즌기는 보디빌더 다 이래요. 근데 데피니션 거치면서 이제 좀 약간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앞에 지방이 가로막는다면 육중한 이제 씨름 선수 같은 몸이 되잖아요. 근데 둔하고 이제 커진 몸을 이제 깎는 거죠. 체지방 깎아면서 이제 온몸을 좀 이렇게 선명도 있게 하는 거죠. 자, 우선 장근육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근성면도 올리기 위해서 체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갈라진 근육 부위를 원한다는 거는 뭐 같아요. 근데 이제 데피니션 운동법은 우선 이 근선명도 선명하고 확실하게 갈라진 근선명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 운동법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 데피니션 운동의 가장 기본은 이제 식품 먹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에요. 옛날에 이제 벌크업 같은 경우는 식품에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먹고 그리고 이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식품도 좀 약간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탄수화물을 줄인다는 건데, 그 밥을 끊으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무기력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밥 없이 그냥 반찬만 먹게 되면은 굉장히 짜고 좀 그래요. 근데 이 엄청난 이제 무기력증이 생기고 근손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탄수화물 끊었으니까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운동했을 때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 그 다음에 근육이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으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이제 무기력증을 느끼고 좀 우울증도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약간 문제인데, 그러니까 벌크업과는 약간 다른 게 이제 탄수화물 제한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이제 완전하게 끊는다는 건 아니고 뭐 한 10%에서 20%는 섭취를 해주되 한 80% 정도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데피니션 할 때 그 3대 운동 있죠. 데드리프트 이거 있죠. 이거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이거 드는 거, 그리고 스쿼트, 그리고 난 다음에 벤치프레스,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걸 진짜 그 제 최대 중량을 못 들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없이 그냥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선. 그러니까 최대 중량 못 드는 것 때문에 일부러 저중량 고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데피니션 운동법이에요. 그러니까 중량을 되게 낮추고 반복을 많이 하면서 근육을 많이 움직여줘갖고 펌핑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이제 근선명도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그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 세트별로 한 15회 정도? 뭐 15회? 한 20회 정도 할 때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요. 그냥 근데 이제 뭐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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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15회 정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피니션 경우는 좀 약간 좀 빡세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비율도 사실 높여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죠. 그 러닝머신 아니면 뭐 사이클, 자전거, 아니면 뭐 등산, 뭐 등산은 근데 이제 너무 추운 날이나 뭐 이런 데 안 하시는 게 좋죠. 뭐 아무튼 등산, 그리고 아무튼 뭐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줄넘기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유산소 운동 비율도 많이 높여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공복에 이제 운동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공복에 운동하려면은 우선 자고 일어나갖고 바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한 6시간, 7시간 정도는 이제 공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우선 데피니션 운동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중량 고반복, 그리고 하나가 더 저기 유산소 운동 비율 높이는 거, 그리고 식품 쪽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한다는 거, 이 네 가지. 그리고 5번째로 단백질 섭취를 좀 약간 더 늘려준다는 거. 왜냐면 근소질 때문에.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근육을 최대한으로 빼낸다 이거예요. 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복근 식스팩 만들고 싶어 이러는데, 아니, 복근 운동 하는 거 많아요. 뭐 크런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구에서도 많고. 그런데 체지방이 빠지지 않으면 복근이 설명도가 높이지가 않아요. 아니, 그건 확실하니까. 복근은 보통 이제 운동하시는 분은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복근 많이 일반 사람들은 많이 신경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복근이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데피니션 하면서 복근이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 단백질 식이요법. 이게 굉장히 좀 힘든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고구마 있죠. GI 지수가 좀 약간 낮은 탄수화물. 그런 걸 좀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뭐 감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은 곡물 같은 거, 호밀빵, 뭐 단호박, 바나나도 탄수화물이에요. 그거도 섭취해 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뭐 고구마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만 먹는 것뿐만 아니고 간식을 이제 그 중간중간에 두어서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기 전에도 간식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간식을 좀 많이 이제 분할해서 이제 소량으로 자주 섭취하는 게 좋죠. 대신에 이제 탄수화물 양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단백질 양을 좀 많이 높여줘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운동 방법이라든가 뭐 식이요법 뭐 이런 게 이제 뭐 보디빌더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적용을 하면은 많이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뭐 제 유산소 운동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유산소 운동으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버피 테스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량도 좀 늘고 그리고 뭐 체지방도 좀 빠지고 운동한 효과도 확실하게 좀 많이 나고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좀 버피 테스트도 하고 런닝머신보다는 이제 사이클 그 정도. 런닝머신은 이제 좀 사람이 지치잖아요, 좀 많이. 그러니까 그 굳이 이제 버피 테스트 했으면은 뭐 유산소 운동으로 만약에 또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사이클 정도가 가장 알맞지 않을까. 뭐 아니면은 뭐 천천히 뭐 이제 산책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유산소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데피니션 할 때 뭐 1시간 이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시간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만 쫙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데피니션 할 때 진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레이너 중에서도 이제 데피니션 하면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운동 1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뭐 뭐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1시간은 1시간인데 이거 분할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한 20분 동안 뭐 버피 테스트 했는데 그거 어떻게 또 나머지 시간 동안 또 다른 운동을 합니까? 쉬어야죠. 예. 유산소 운동을 쉬는 거예요.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아요. 한 5분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유산소 운동 하는 거예요. 뭐 버피 테스트 했다. 그 다음에 띵뛰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이클 하고 한 10분 15분 쉬고 아니면 아침에 한 30분 하고 저녁에 한 30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러닝머신 잠깐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운동을 이제 막 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한 10분 뛰고 난 다음에 사실은 5분 쉬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리, 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5분 뛰고 한 5분 쉬고 다시 5분 뛰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아요. 살도 많이 빠지고 체지방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계속해서 달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뭐 그냥 느긋하게 걸으면서 한 15분 정도는 하시는 건 문제 되지 않는데 너무 이제 자신의 이제 최고 속도로 막 뛰어요. 그 다음에 한 40분 뛰고 완전히 그냥 못하겠어 운동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최고 속도로 하면 5분 정도 뛰시고 5분 정도 좀 쉬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좀 약간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당지수, 우선 당지수 있죠. GI라고 하는데 당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로 섭취를 해줘야지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번 근육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가슴 근육, 등 근육, 어깨 근육, 하체 근육, 그리고 복근, 뭐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우선 가슴 근육은 뭐 벤치프레스 아까 얘기했대 이거 동일하게 문제서 하는 거, 그러니까 기구로 해도 되고 그냥 진짜 벤치프레스 가갖고 프리웨이트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하든지 상관없는데 보통 이제 그 체스트 프레스 뭐 기구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도 상관없어요. 플라잉 해도 상관없고. 근데 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12회 정도 하시고 3세트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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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난 다음에 12번 하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쉬고 다시 12번 하고 1분에서 2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12번 하고 한 10분 정도 쉬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한 세트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좀 그렇고. 근데 할 수 있으면은 한 5분 정도 이내에 쉬는 게도 좀 약간 괜찮고요. 근데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냥 훈련이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약간 쉬어주는 그 타임이 좀 약간 있어야 된다 보여요. 한 3분 정도? 너무 이렇게 최소 3분. 그러니까 최대한 한 5분에서 10분 정도겠죠. 뭐 그렇게 되면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되니까.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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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트 이렇게 해서 한 3세트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좀 약간 효과가 좋아요. 등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랩풀다운
뭐 이거 알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예. 래플다운이랑 업라이트 로우라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들어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해도 괜찮고요. 업라이트 로우는 아니 죄송합니다. 등 근육 아니고 미안. 예. 그 우선 기본적으로 딴 건 제가 뭐 어려운 용어를 이제 웬만해서 안 쓰려고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요 래플다운이라고 그래갖고 위에서 잡아서 끌어내리는 거 이거만 제대로만 해줘도 등 근육은 확실히 완성이 돼요. 그리고 로우라고 하는 거 있는데 보통 이런 거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끌어주는 거. 뭐 발을 가지고 뭐 이렇게 끌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덤벨 가지고 이렇게 끌어주는 그 로우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로우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등 근육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면은 등 근육 운동하는 방법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한번 이제 찍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우선 로우 이런 거 좀 위주로 하셔갖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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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세트. 자 어깨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아령 들고 이런 식으로 이 어깨 운동 하는 건데 그 이제 숄더 프레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 이제 뭐 아령 2개만 있으면은 뭐 덤벨이라고도 얘기하죠. 아무튼 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어깨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러지? 굳이 이제 헬스장 가기 싫으신 분은 뭐 아령 한 2개 정도만 준비하셔갖고 자기 몸에 맞는 걸로 해갖고 남성 같은 경우는 한 3kg에서 5kg 정도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정도 갖고 하시면 좀 괜찮고 여자 같은 경우는 뭐 2kg, 3kg 이 정도 선에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높여가는 거죠. 예. 근데 어깨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운 거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깨 같은데 이제 이런데 좀 무리가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무리 안 가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하체 근육 이제 좀 해볼게요. 하체 근육 같은 경우 스쿼트라든가 런지 이런 거 하시는 게 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리고 런지도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스쿼트 하고 난 다음에 런지를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좀 무리가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무릎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처음 하신다면은 너무 욕심 가지지 마시고 그냥 스쿼트 하나만 해도 어차피 이제 충분히 하체 운동이 되니까 스쿼트나 아니면은 런지 좀 하나 골라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우선적으로 이제 어차피 유튜브 지금 한번 보시면은 스쿼트 쭉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설명을 좀 약간 나중에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 중심이 뭐냐면 이제 허리를 이제 뭐 숙인다 어쩐다 이렇게 뭐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허리가 어디까지냐면 여기 있죠. 여기 목부터 이 엉덩이 뼈 있죠. 엉덩이 뼈 거기까지가 이제 일자로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데드리프트 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딱 걸려 있는 요게 정확하게 꼿꼿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우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제 목이랑 이제 그 엉덩이 꼬리뼈 거기까지가 이제 상체라 보시면 돼요. 그 뭐 아무튼 요거 하는데 뭐 하체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체는 좀 약간 오랫동안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몸무게의 한 5배 정도를 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 하체 운동을 하실 때 크게 이제 다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뭐 스쿼트 한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은 무게를 하면 무조건 다치겠죠. 근데 그냥 맨손 운동 스쿼트 한다 그래서 다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예. 복근 같은 경우 다시 설명드리는데 이제 복근이 이제 플랭크 이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있어요. 플랭크 또 뭐 인터넷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 플랭크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플랭크는 사실 전신 운동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5분 플랭크 솔직하게 저거 한 1분 버티는 것도 굉장히 뭐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5분 동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운동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건데도 막
온몸이 떨리고 뭐 장난 아니야. 근데 플랭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볶음 만드는 데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크런치 뭐 이런 것도 볶음 만드는 거 괜찮고요. 보통 이제 플랭크 이제 보통 이제 하는데 보통 1회 최소 이제 30초 정도 버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35초 그 다음에 한 40초 이렇게 한번 늘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1분 동안 한번 버텨보고 싶다. 그럼 한번 1분 동안 버텨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게 바로 운동이고 훈련이고 자신이 또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우선 오늘은 데피니션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이제 뭐 어떤 뭐를 먹어야지 뭐 효과가 있냐 뭐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뭐라 그러지? 이게 보디빌더들 진짜 그 운동 나가시는 분들 말고 그냥 그 일반 사람들 그냥 뭐 운동하시다 보면은 그 일부러 막 햄버거 참고 뭐 일부러 뭐 피자 참고 일부러 뭐 치킨 참고 이러시는데 어쩌다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쩌다가 그냥 먹어도 괜찮은 건데 근데 이제 너무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중에 폭식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간혹 너무 힘드실 때는 좀 약간 드셔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는 운동을 직접 이제 운동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갖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좀 약간 편하고 아니면 운동 영상을 찍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말로만 해서는 좀 어느 정도 무슨 보는 게 이제 다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좀 약간 새롭게 해보고 싶으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근육을 크게 만들어주는 제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